여기서 이제 것이 작용을 하는데, 아이고. 상상력은 우리의 어떤 지각이 활발하게 어떤 인식작용을 하지 않을 때조차도 상상력은 계속 흘러간대요. 그래서 continues to function. 근데 요럴 때 the perception is not 아주 이게 활발하게 어떤 사물을 이거 닛선이 구별하고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별이 안 일어날 때도 지각이 이렇게 식별작용을 하지 않을 때도 상상력은 계속 작용하는데 이런 경우라고 이제 사례를 요런 경우라고 봐봐. 지각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때가 아니 뭐의 경우에 이렇게 활발하게 하냐면 감정과 disease 혹은 뭐 질병? 이 질병이라고 나온 거 맞아? 음. 그냥 예시라고 그냥 읽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수면의 경우에 사물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을 때도 어떤 상상력은 계속 작용한대요. 이제 여기에서 감정이라는 거 체크해 놓은 건데 요 감정 옆에 이거 오형식으로 읽을 거예요. dispose가 원래 놓다 처리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감정으로 인해서 원인으로 읽을게요. 오형식이니까. 감정은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좀 왜곡된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게 감정의 특성이래요. 그래서 감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 대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본대요. 그럼 이게 이제 원인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겠네요. 원인 결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주는 거지. coward 겁쟁이들의 어떤 인지적인 성향은요, disposition 하면 어떤 성향이, 인지적인 성향은요,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감정이라는 여기 두려움이라는 이런 감정 있죠? 이 감정의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이제 예시로 하나 들어줬어. 그 다음에 꼭 것만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해서 lover's expectation.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어떤 기대감, 이거는 또 뭐의 영향? 이런 감정, 디자이어에 의해서 욕망이나 욕구 같은 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요 두 가지 예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두려움이라는 요 감정, 그 다음에 디자이어 이런 욕망이나 욕구 같은 요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경우라고 한 게 이 앞에 두 가지 경우겠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여기 내가 약간의 유상성만 있어도 라고 명사긴 하지만 얘가 이 뉘앙스가 조금만의 어떤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왜곡된 형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감정이 조금만 되더라도 모아 사이에 이 인식된 사물이나 우리가 볼 거를 예측하는 것 요거 사이에 내가 이제 보는 그것과 바라보는 것과 이제 인식된 그런 사물 사이에 조금만의 어떤 약간의 유사성만 있어도 이것도 원인 결과니까 이 유사성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misidentification 하면 잘못 식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왜곡된 방식으로 한다 뭐 그런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물 그 인식된 사물을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뭐지? 볼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인식된 사물을 바라보는 이렇게 잘못 식별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coward는요. 이런 누구냐? 그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대상 겁쟁이니까 이 겁이 나를 겁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대상을 바라보고 또 동시에 얘는 이 러버는요,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게 어디에나 있다란 뜻이 걔만 보인다는 거지. 내 감정이 거기 투영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다 그냥 그런 걸로. 우리, 그지.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라고 막 이런 것처럼 내 감정 두려움이 거기 투영되면 다 그런 걸로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나왔겠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게 된다. 아이고. 그러면 어떤 대상이 one이라고 나와 있는 게 대상이 affected. 어떤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거지. 어떤 감정이 거기에 투영되면 투영될수록 이게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앞에가 그러면 얘가 유사성이 없어. 별로 유사성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뭐 어떤 해서 뭔가 내가 맞라고 하면 왠지 그런 특 봐도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결과가 되니까 여기서 약간만 유사성이 있어도 그걸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그 대상 있잖아요. 내가 그 바라보는 대상이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덜 유사하게 보여도 된다라는 뜻이 어떤 감정이 그 투영되면 유사성이 좀 적더라도 그러니까 뭐니? 그러니까 내가 인식한 그런 걸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이 투영되면 비슷한 점이 덜 있더라도 그 사물이 내가 이제 그 처음에 인식한 그런 걸로 보인다라고 어려운 말로 조금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미리 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 중추기관이라고 할게요. 이런 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여기 일반적인 그러니까 normally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작동을 하면 하면서라고 지금 비록 양보로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감각 중추 기관은요. 뭐 비슷한 점이나 근데 비슷하긴 비슷한데 여기는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른 점이니까 걔는 걔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걔를 식별해낼 텐데 비슷한 점과 이 다른 점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감각 중추 기관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동을 하지만 봐봐 감정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이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 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 사물 대상을요 잘못 아까 왜곡된 방식으로 막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inaccurately 그 다음에 또 이거 misidentification 그 다음에 왜곡된 방식 이게 다 친구들. 그래서 여기 약간의 유사성만 있어도 라고 하는 거면 유사성만 있으면 만약에 착각게 또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식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유사성만 있어도 걔를 이렇게 오해하는 잘못 식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게 이거예요. 감정적인 투자라는 것이 거기에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우리의 인식은요. 이렇게 편향되고 오해하고 잘못 이끌어주고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이 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정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왜곡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사성만 있어도 저건가 하고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던가 내가 겁먹는 그런 대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34번. 여기서는 요 말을 처음에 요거를 조금 요 말을 조금 힘주어서 조금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에 대한 지문이잖아요. 그럼 어떤 예술적 가치에 대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게 본질이나 특성이잖아요. 근데 이 본질이나 특성이 어떤 본질이나 특성이냐면 얘가 의존적이면서 의존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 것이고 그 다음에 shift하면 변화하는 바뀌는 이런 거죠. 그래서 특성이나 본질인데 이런 특성이 예술 가치엔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줬으니까 근데 이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on the market 그 예술 제품 가치가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시장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이 예술의 가치란 의존적이면서 그다음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과 관련된 거고 얘는 이제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도 있는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술의 가치란. 이 말을 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건데
아무튼 이렇게 변화하고 의존적인 이런 예술의 가치는요, 굉장히 오늘날 예술 컬렉터들한테 마음속에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뭐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안 중요한데 그냥 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그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개인 소지로 뭐 그 예술 작품을 사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의 대표로서 그 예술 작품을 내가 이렇게 콜렉트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술의 가치란, 근데 이 의존적이면서 바뀌는 이런 특성은 이 예술 작품의 본연의 가치 혹은 시장에서 이렇게 서도 이렇게 관찰되는 그런 가치가 요 두 가지다. 이거 강조하려고 이렇게 길게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예술을 봐봐. 이제 연결시켜 볼게. 요 말이랑 계속 이제 연결시킬 거야. 이 예술의 가치가 요런 특성을 갖는다는 말과 연결시킬 건데 봐봐. 여기에서 그래서 예술 작품을 하나 이렇게 내가 습득 얻는다라는 것은 요런 의미가 이제 딱 이게 연결되는 거지. 요거. 그 작품의 역사까지도 다. 왜? 역사에서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의존적이니까 이게 주고받았고 역사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역사를 다 포함해서 내가 그 작품을 갖는다는 건 역사를 다 포함해서 얻는다라는 거가 아니라면, 요런 게 아니라면, 앞에 자기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이렇게 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명까지 해줬죠. 즉 이거는 봐봐, 우리가 그냥 고양이 키우거나 뭐 누구냐 이거 그 뭐냐 이게 사오는 거 뭐냐 그거 기념품과 같은 그런 클래스에서 우리 그런 류의 개인적 기쁨의 물건에 불과한 거지. 근데 요 비욘드라는 게 원래 뭐뭐를 넘어서서란 뜻인데 이게 그럼 얘를 설명하는 건가? 얘를 설명하는 건가? 근데 여기서는 괄호 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으로만 나와 있잖아. 이거를 제외. 적 즐거움의 대상을 즐거움의 대상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작품을 습득한다는 역사를 다 가져오는 건데, 만약에 역사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해놓고서 특히 뭐 그냥 네가 이렇게 기념품이나 고양이 같이 이거는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라는 이런 사물들을 빼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읽는 게 그냥 여기에서는 가장 자연스럽죠? 이 가로는 안 중요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는 너한테 아무런 의미가 안 될 거야 라고 요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걸 썼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igning his check 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걸 수표 쓰는 걸 말하는 거니까 구매할 때라고 할게요. 이런 예술 작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 이 컬렉터들은요. 단언한다라는 이 말은 이것도 시그널이니까 뭐 의미하다, 단언한다, 뭐 확신시키다 이런 말은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요 말이 중요할 거다. 이 구매를 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 단언한다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면 미래에 이 작품이 미래에도 뭐 할 거다?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을 얘가 확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체크를 끊어가지고 이 비싼 작품에 그렇게 돈 소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사는 것은 이 콜렉터가 미래에도 이게 뭔가 뭐 무용지물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이 사람이 굳이 왜 사겠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체크를 써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요런 믿음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요게 하나의 큰 힌트가 되는 거죠. 이 글을 읽을 때. 그래서 봐봐. 여기서 또 연결해보면 얘는 이제 바뀌는 이런 특성이 있고 얘는 그래서 작품을 산다는 것은 모든 역사를 다 이렇게 내가 거머쥐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쓴다라는 것은 미래에도 이 작품은 존재할 것이며 뭐? 되게 의미, 지점, 어떤 포인트로서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되게 significant 포인트로 그 전체적인 그런 예술에서 얻어지는
아주 의미 포인트 이거지. 그러니까 그 작품 전체에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지점으로서의 그 작품의 존재라는 데에서의 신뢰, 믿음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거 어렵지만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측면을 한번 또 보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역사라는 것은요. is open to anything. 모든 것에 다 열려 있어. 그럼 봐봐. 역사는 변하기 마련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 미래에도 의미가 있을 거니까 구매했다 이거야. 근데 역사라는 것은 지금 의미 있는 것도 의미지만 나중에 미래에 가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역사라는 것은 오픈이란 뜻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변화의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작품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썼어요. 아까 여기 이거 있죠? 바뀌는 요 말이 아까 그 말로 이제 의존하고 바뀐다라는 말이 여기와도 이제 연결되는 거죠. 역사가 바뀌니까 모든 것에 이제 적용되는 역사는 다 바뀌기 마련이야. 그래서 그 선택된 작품들, 그 페인팅이나 이 스컬프처의 그 장점도 어때요? 이 메리트도 기껏해야. 이거 기껏해야니까 이거 그 뭐 안 중요한 거고 이거 기껏해야. 봐봐. 오직 이 present day consensus니까 요즘에 그 물건을 구매했을 그 현재 시대에만 그 합의의 타당성을 갖는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미래에는 열려있으니까 그게 쓸모 없어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역사는 변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는 변하는데 이렇게 돈을 썼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 미래에도 얘는 가치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거기에서 그 행동에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가변적인데 얘가 그럼에도 돈을 썼다? 그래서 이 합의라는 것은 지금에 불과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그 물건을 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미래에도 얘가 그나마 야 그런 거 있잖아. 현우는 투자해봤으니까 투자 왜 해? 지금 가치 있지만 미래에 뭘 하는 거야? 가능성을 투자하는 거잖아.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미래는 역사는 열려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최소한의 이 행동은 그 미래에 가치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거가 거기에 투영돼 있다라는 뜻이. 한번 봐봐. 뭘지라도 현재의 어떤 합의만을 지금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양보를 좀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합의는 봐봐. 확 이거 거의라는 건 이거 몸 제외하고 모든 것이라고 해서 올벗을 우리가 almost라고 이렇게 똑같은 뜻으로 쓰잖아. 안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냥 혹시나 묵히면 올벗이 이것을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전치사고요. 이거 뒤에 거를 제외한 모든 것이니까 이거를 almost라는 거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합의라는 것은 거의 뭐래요? 교체될 것임이 바뀔 것임이 거의 확실해.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변하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비싼 거라지만 나중에는 얼마든지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건 확실해. 마치 다른 것들도 과거에 뭐 했듯이 여기 교체됐듯이라고 선생님이 우리말로 썼지만 이게 displaced가 여기 이렇게 생략된 거죠? 그냥 다른 것도 과거에 다 이렇게 바뀐 것처럼 이런 합의도 미래에 다 바뀔 거야. 어차피 바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여기 in the last analysis 그럼 결국 그럼 봐봐. 결국 이 사람이 한 행동 이 행동이 뭐겠어? 그 자신을 그 예술 작품인 페인팅에 헌신한다는 것 이거지.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 돈, 노력 같은 걸 거기 쏟아붓는다는 거지. 비싼 돈을 주고 산다거나 얘가 수집하려고 막 발품을 판다거나 이렇게 노력을 다 쏟아붓는다는 이런 행동이 뭘 말할 거다? 이거지. 이거는 이 컬렉터의 그 자신의 행동이긴 해. 근데 봐봐. 이렇게 그것은 이거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오려고 또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나 나도 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받아와야지만 이 문장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헌신하고 쏟아붓는다는 요런 행위를 통해서 이 방법이죠. by ing처럼 수단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는 이 말이 아까 그 말이랑 똑같은 거죠. 위에 있는 거.
어떤 말?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이런 믿음 있지. 미래에도 이게 이 작품이 존재할 거라는 근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significant point.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이게 존재할 거라는 이 사람의 믿음. 이런 믿음이 요렇게 또 표현한 거죠. 하고 이렇게 단언하고 확신을 한 거죠. 그의 미적인 판단일 뿐만 그의 미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작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라는 요런 판단뿐만 아니라 요런 거 그냥 나중에 읽을게요. 요거는 삽입구니까. 이 빈칸이 여기 나왔거든요. 이 작품이 지금 아름다우니까 이게 샀을 거 아니야. 이게 멋지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나중에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서 의미가 좀 바뀔지라도 이거는 미래에도 뭐가 할 거라는 확신? 그는 예측하는 건데 봐봐. 예측은 확실한 건 절대 예측하지 않죠. 이게 불확실한 것만 우리가 여기 의문사로 읽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게 뭐 이거 관계부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저번에 한 번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면 봐봐. 의문사를 쓰려면 너 이름이 뭐니? 뭐 의문사가 너 어디에 사니? Where? 뭐 너 what? 그다음에 뭐냐? Why? 또 뭐 있지? When? How? 그치? How? Who? 그치? 이렇게 의문사가 이렇게 의문사가 뭐 이게 간접 의문문이잖아요. 이런 의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려면 요 앞에 있는 이 동사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불확성성이 아니라 불확실성. 왜냐면 봐봐. 난 네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해. 이런 단어. 난 너의 이름을 물었어. 확실하지 않으니까 물었겠죠? 그 다음에 예측도 확실하게 예측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니까 predict 예측하는 거고 이건지 저건지 확실히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요? determine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살지를 내가 어디로 이사 갈지를 결정 내린다든지 어디 뭔지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요런 류의 동사가 나오고 뭐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냥 뭐뭐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 확실하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둥 그다음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not sure를 쓴다는 둥 이렇게 I'm not sure 이런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아. 이런 표현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과 이 간접 의문문이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쉬운 내용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뜻을 얘가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의 역사는 계속 바뀌어 가변성이 있음에도 얘네가 이렇게 물건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그 의미 얘가 미적인 그런 아름다움 현재의 이런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는 아마 이 작품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측하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예측한다는 이게 확신이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물건을 사는 거야. 자, 그 예술 작품이 어디 원천에서 왔든지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atever source 있으니까 이게 양보 구문으로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거를 예측하는 거다 해서 요거는 동격에 되시니까 요거 내신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이거 확신이라고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이거 생각이잖아. 아이디어잖아, 아이디어.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니네가 찾아봐라는 글이었다. 요거는 야 요렇게 선생님 요거 읽으면서 내가 요거 본 건데 니네도 필요하면 봐봐. 미래에 예술의 기준은 어떨 거지만 바뀔 거야. 그래 역사는 바뀌니까 이 기준도 바뀔 수 있긴 해. 이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 작품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어딨냐? 돈을 지불했다라는 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 작품 수집가가 그거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뭐다? 미래에도 뭐가 있을 것이라고? 가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용기 있게 신념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라고 얘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그냥 그런 글이죠. 그래서 선택은 신념을 드러내는 것. 이건 니네가 쓰고 싶든지 이거는 내가 그냥 한 거니까 니네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면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은 그 신념을 드러내는 것. 30 미안. 신념을 드러내는 것.
36번으로 가요. 자, 여기서는 봐봐. 이거는 그거 찾는 거였잖아, 순서.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이미 배열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지 그런 거 좀 체크하면서 볼게요. 이 식물이라는 것이요. 진화했는데 디펜스라고 해서 어떤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걸 우리가 디펜스라고 하죠. 근데 아주 다양하게. 자, 다양한 방어 기제인데 요 형용사를 요 뒤로 쓴 이유가 뭐냐면 요걸로 요렇게 as 구문으로 요렇게 얘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형용사가 뒤로 빠진 거죠. So the number of 여기 지나라 하면 어떤 식물의 그 속들이 안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물 이런 속 무슨 과 무슨 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속만큼의 속의 수만큼이나 이 방어 방법도 되게 많아라는 말을 그냥 쓸 거예요. 그냥 방어 방법이 맞다 끝. 자, 그래서 이 로드 우리 로드 한다든가 뭐 로딩 중이다라는 게 무언가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빡 짝대기 있고 로딩 중이 이렇게 쭉 채워져 나가는 그런 색깔이 이렇게 쭉 채워져 나가는 거라서 이 로드라는 뜻은 이제 앞으로 채우다의 뜻으로 fill로 쓸게요. 그럼 채우는 거니까 with랑 친구겠죠. 그들의 조직을요. 아주 강한 물질로 채운대요. 그럼 그 강한 물질이 왜? 읽어봐야 되지 이런 거. 아, 이런 거 하려고 관계대명사절을 쓰는구나. 얘네가 아주 불쾌하고, 이 곤충들에게 이 식물이니까 이 식물을 뜯어먹으러 오는 이 곤충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거나, 그 다음에 intoxicate 하면 이 턱식이 유독한의 형용사를 동사화 만든 거죠. 사동사로. 그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기제로 만들어주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안 쓰이고 그리고 얘가 언플레전트니까 여기 병렬 구조로 나왔으니까 좀 얘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거구나. 이 곤충들한테.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이 식물들이 곤충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런 물질들이 자기 수를 채워. 근데 요 분사구문이 나오면 동사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우리가 읽기로 했잖아. 이거 채워서 이렇게 해 라고 요걸 동사로 읽으시면 되죠. 근데 이것도 오형식이니까 또 원인 결과로까지 읽으시면 더 좋은데 여기서는 뭐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 빨간색까지 할 건 없고 오형식이니까 이런 물질로 채워서 그 누구냐 얘가 그 곤충들 있잖아. 그 식물 잡아먹거나 뭐 이렇게 훼손하고 오는 이 곤충들이 가서 괴롭혀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Go bother another plant. 야, 딴 식물한테 가라. 이런 식으로 딴 식물한테 이렇게 쫓아보내거나 아니면 요게 이제 encourage랑 slowing down이 이거 병렬 구조로 이게 분사 구문으로 쓰였겠죠.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점 찍을게요. 분사 구문이니까 준동사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떤 먹는 거를 좀 먹는 속도를 늦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뭐 잎사귀를 다 이런 조직으로 치워가지고 한 10개 뜯어먹을 거를 한 두세 개만 뜯어먹게 이렇게 속도를 늦춰버린다. 이렇게 뭐 찌기게 만들거나 해가지고 뭐 지네가 알아서 방어 기제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지금까지 얘가 첫 번째 물질로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 야, 그럼 여기도 누치를 텄어야 돼. 방어잖아요. 그럼 이게 방어로 나왔지만 이 방법, 해결책에 관련된 거야. 자기가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 난 이런 방법을 쓰겠어. 근데 이 방법이나 해결책이 몇 개래? 이것만큼 많대지. 그러면 해결책을 나열했을 거다 이거야. 이 글은. 이렇게 첫 번째 물질 그거 그럼 이제 이 물질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이어질지 그 해결책을 니네가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게 왜 이게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또한 이런 거 하나 넣어주잖아? 그럼 금방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준다 이거예요.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니까 바로바로 이게 뭐지? 안 보일 수 있었다 이건데 그래서 일단은 C로 그러면 이런 또 아까 물질적인 거 말고 구조적인 거 그럼 이게 왜 이게 되냐면 조직에서 이런 걸 채우니까 이게 식물의 내적인 방어 체계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또 얘가 이렇게 겉으로는 왁스칠을 하는 방법도 얘네 하나의
방어체계다라고 해가지고 이 C가 여기에다가 바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나뭇잎에 왁스 코팅 이렇게 뭐지? 왁스처럼 이렇게 코팅을 딱 부드럽게 말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딱딱하게 두꺼운 코팅을 하는 요런 구조적인 뭐냐 방어체계 이런 것도 자 우리 이거 오형식이래. 요 from ing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못하게 하다니까. 하게 하다의 반대 뜻인 부정의 뜻이 없음에도 못하게 하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프리벤트는 쉬운 버전이니까 우리 어려운 버전이니까 이것도 하나 써줘야 되죠? keep from 그 다음에 stop from prohibit from 뭐 ban from ing도 나오고 니네 모의고사에 prohibit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런 prohibit이나 이런 거는 금지가 딱 보이잖아. 근데 keep이랑 stop은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keep이랑 stop은 꼭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protest라는 단어로도 쓰이죠. protest가 원래 저항하다, 뭐 항의하다 이 뜻인데 이게 prevent from ing랑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따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keep이 지존이죠. 이건 뭐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면 망한다. 그래서 그럼 뭘 못하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코팅을 하면요. 이런 아까 그 얘가 이제 그 공격하는 그 종이잖아요. 누구냐 얘 이 곤충이. 그러니까 곤충이 이렇게 damage, 플란트의 티슈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코팅을 해서 자기 그 잎 티슈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자기를 보호하는 디펜스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3번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내용이 이렇게 깊죠.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 옆 다른 식물에게도 요게 확장하는 버전이에요. 근데 확장하는 버전을 여기에다가 어떤 연결사도 없이 그냥 띡 쓰고 요 확장 버전과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에서 끊긴다고 해서 이거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으로 내가 요 뒷문장 보고 뭔가 연결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 개별 그런 식물들은요. 이런 공격하에서 while 있는 이유가 그때가 아니구나. 처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은. 이거 individual plant니까 they are가 생략됐겠죠. 지금 공격받는 동안 여기 그러니까 듀링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듀링은요. 명사가 확실하게 딱 있어야 돼. 명사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얘 명사 아니냐고 명사 아니냐 우기지 말고 얘는 뭐 누구 거다? 언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듀링을 쓰면 안 돼. 여기서는 반드시 while을 쓰시고 아무튼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이 식물이 자기 혼자 있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 그거 수에지 플랜트니까 여기 아가 도치가 돼가지고 나와 있다 이거지. 얘가 완전히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 이 공격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봐봐. 이 앞에서는 안 보이잖아. 이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기 힘들게 하는 방법 분사구문으로 맨 뒤에 쓰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힌트를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도우즈가 이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식물 있잖아요. 이 식물 공격받고 있는 그 식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접속사나 대명사나 지시어가 문장 맨 대가리에 없고 이거 여기까지 보면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이까지 그 대명사나 지시어 있는지 다 봐야 돼. 이 문장 이런 유형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면 이 플란트는요 화학물질을 방출시킨대. 그럼 얘도 이거 하나의 디펜스 그건데 그들은 종인 이웃이지. 얘네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나랑 같은 동족의 걔네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그치. 근데 뭐? 공격이 지금
공격이 지금 이렇게 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럴 땐 대절 이렇게 쓰는 거죠. 요런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let이 5형식이니까 요거 목적어, 목적보, 요거 동사 원형 쓴 이유가 노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이 let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는 해가지고 여기 s가 붙어가지고 여기 let에도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거 요것도 하나 내신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뭐하게 하냐면 여기선 그러하니까 이 플랜츠가 아니었구나. 그럼 여기에서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식물들이 요것도 5형식으로 할게요. 5형식 목적보로 읽을게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to start building up defensive compounds 뭐 이때 얘네들도 얘 보고 옆에 있는 걔 보고 공격이 있구나. 그럼 티슈에 어떤 물질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내야지 라고 그런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면서 라고 푸싱을 여기서도 5형식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옆에도 알려준다 뭐 그런 내용을 어렵게 썼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신호들 그럼 이 모든 신호들이 뭐였다? 앞에 코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옆에 안에 신호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이런 신호들이 이런 역할도 해준대. 그럼 어떤 역할도 해주냐? 자기를 공격하는 그 곤충 있잖아. 만약에 나를 공격해? 그럼 두꺼비를 얘가 풀어들이는 거지. 야, 이 식물에서 나오는 이런 화학물질 같은 게 파리가 도망가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파리를 잡아먹는 파리 포식자 같은 것도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까지 한대요. 그래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콜이래. 그래서 어떤 도움이냐면 아까 잡아먹힐 위험에 놓인 그 식물 그것뿐만 아니라 그 파리 잡아먹는 두꺼비 얘가 콜라보를 하는 거지. 합동 작전으로 이제 그 파리를 물리칠 수 있게 얘네 이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그럼 이게 이익이 되는 도움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콜이라고 얘가 더 좋네. 그치? 어떤 도와달라는 콜이고 이게 이익이 되는 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back and forth 이런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죠. 이게 갑자기 앞뒤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게 공방전이라고 공격 방어. 그러니까 이 두꺼비는 걔 공격할 것이고 뭐 서로 이제 막 얘가 먹히고 먹이는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가 이런 거를 얘네가 back and forth라고 해서 공방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공방전이 not a matter of natural이구나. natural balance 어떤 자연의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자연의 균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라고 보래. 이게 드론이 쭉 이어지니까 옛날부터 이어 내려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어 내려온 진화의 이거 컨버세이션을 대화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작용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화적인 작용인 거야, 이거지. 자연의 균형이라기보다는 이게 진화적으로 여기에서 저 식물이 저런 화학 냄새를 풍기는 거 보니까 파리가 날라오나 보네? 이런 식으로 두꺼비가 딱 알아차려온 게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쭉 있어 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식물의 이런 디펜스가 뭐였지 아까? 방어. 이런 방어하는 이런 방법이 그러니까 별로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지. 내가 꼭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요런 곤충을 그러니까 자연 선택처럼 이게 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곤충을 딱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냐면 ways to get around them. 그냥 그렇게
화학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화학작용 코팅을 하는 그런 식물들 주변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터득한 이런 식물들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자연 선택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앞과 같은 이런 선택이 일어났다라는 게 인턴하면 결국 이런 뜻이죠. 어디까지 이게 야기하다의 뜻이니까 bring about도 호주의 뜻으로 원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과 같은 그런 거는 결국 이걸 야기하는 데 도움을 줬대요. 이 플란트 종, 이런 식물인데 이 식물이 또 뭐지 이거? 회복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력 있는 요런 식물 종이 또 만들어지게 그런 식으로도 또 이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 변이라고 해석하시고 변이, 변화 그래서 요거 야 이게 교착 상태라고 아까 나와 있잖아요. 요거 무승부라고 이렇게 무승부라고 나와. 교착 상태네. 무승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stalemate. 왜냐면 얘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막 싸움할 때 얘가 로딩할 때 이거 빨간색이 이기면 빨간색이 막 이쪽으로 여기 파란색이고 하면 여기 빨간색이 파란색이 또 잘하면 여기 빨간색이 또 이쪽으로 막 이렇게 몰려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피해서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없이 요 중간에 힘이 거의 비등비등. 얘가 이거 발달시키면 쟤는 좀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또 얘는 이렇게 진화하면서 또 다른 먹이 얘 잡아먹는 포식자도 끌어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자연 세계의 어떤 무언가가 더 우세한 그런 게 아니라 무승부로 교착 상태로 이끌었다 이런 거를 유지시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Shading into new forms and adaptation. 이거고 바뀌거나 아니면 adaptation이 어떤 적응이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얘가 이제 적응하고 내가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자연 선택도 되고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면서 이런 상태로 유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앞에 거 그냥 식물의 방어 체계라고만 보시면 돼요. 아래 거는 그냥 생리니까 물질을 채워서 다른 곤충 뭐라고 쓴 거야? 괴롭히게 다른 곤충한테 가게 하고 먹는 속도를 늦추거나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식물의 방어 전략과 곤충과의 진화적 공방. 요것도 하나 그럼 혹시나 있니? 없으면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38번. 7번. 자, 이거 스펙티클. 자, 비록 본능적인 어떤 영향? 반응을 어떤 유발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가,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주절에 있는 이 스펙타클, 요거 말하려고 양보절을 이렇게 어렵게 또 앞에 낸 거죠. 뭔 소린가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이 주절부터 먼저 읽으시면 되겠죠. 잠깐만, 동사 잘못했다. 얘가 동사죠? 이게 구경거리. 우리 되게 스펙타클하다 할 때 그 스펙타클이죠? 이런 구경거리 구경 뭐라 그러지? 스펙타클인가? 구경거리. 이 스펙타클은 주로 여기 강조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세심하게 읽을게요. 이렇게 조건 주는 거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가 좀 읽어야 돼. 아까 형용사 뭐였지? 의존하는 이랑 뭐였지? 디펜딩이랑 쉬프팅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냥 형용사로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전치사구를 통해서 얘가 하고 싶은 그런 범위를 알려주는 거니까 요건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이런 구경거리 같은 것은요 어떤 문화적인 내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문화적으로 이런 뭐 불꽃놀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만약에 불나고 막 캘리포니아 막 뜨거워가지고 건조해 죽겠는데 거기서 불꽃놀이 하거나 그런 문화에서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가서 하면 했지. 우리처럼 막 운동장에 대고 막 이렇게 불꽃놀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화적이거나 뭔가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 스펙타클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왔네. 자, 봐봐. 그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멋진 광경을 보는 사람, observer가 요거는 bear가 가지다의 뜻이잖아요. 가지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적용하다라고 그냥 뭐 수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모드가 어떤 틀을 프레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인식의 틀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화적 영향과 이 보는 사람 관람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어떤 인식의 틀에 그 prevailing 하면 이게 뭐 유행하는 뭐 쫙 퍼져 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만연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 만연했다니까 이게 얘랑도 특정한 게 아니라 널리 쭉 퍼져 있으니까 이게 제너럴하고도 유사어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이런 어떤 틀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거야. 문화적인 틀과 뭐 이런 거.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모드랑 틀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함에 있어서 라고 이제 C라고 이제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이런 거는 내용을 확장할 때 by extension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지금부터 확장하기 A였으니까 뭐 니네가 이렇게 컷했을 수도 있지만 by extension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얘도 also니까 이 B도 무언가 덧붙여지는 내용으로 또한이라고 썼을 거다 이거예요. 딱 여기서는 힌트가 따로 없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C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요, 스피크를 이렇게 이런 멋진 광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대칭을 강조하는 건데 이거 아니래. 봐봐. 유니버스한 이게 딱 막 보편적이고 뭐 여기저기 다 있는 이 의식의 틀은 있지만 의식에는 이렇게 만연한 틀은 있지만 이 스펙터클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문화에 회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어떤 표현 이런 거를 강조한다. 봐봐. 그럼 버즈를 읽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 법비로 읽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특정 어떤 욕구를 다루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사용되는이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 요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럼 자 봐봐 여기서 정의 내린 거 한번 보면 이렇게 멋진 광경을 만든다는 것은 A가 아니라 요 B에 해당하는 요 노란색으로 하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 구조에서 중요한 거예요. 구조 나대 near nor neither nor고 여기를 한번 더 내용상으로는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펙터클 멋진 광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부분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전략을 사용한 자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문화적 표현이나 왜 이게 유니버설이라는 아까 말이 조금 헷갈리긴 하네. 선생님 요거는 좀 뒤에 거까지 읽고 아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리더 부분은 그래서 스펙타클을 만드는 요렇게 이 멋진 광경을 만드는 이런 일이란 뭐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문학작품을 새로 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면 문학작품을 쓰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웨어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학작품이 이 중요한 게 하다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럼 문학작품을 쓰는 거와 왜 유사하냐면 이 라이터들이요.
feel bound가 어디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뭐에 속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작가들은요, 보통은 어떤 룰이나 전통 같은 거에 매여 있대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장르의 특징에 이렇게 매여 있대. 그 특징이라는 건 뭐 룰이라고 트래디션이라고 나왔고, 이런 룰이나 트래디션에 매여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충분한 독창성도 보여줘야 한대. 그러니까 룰이나 전통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이 틀에 갇혀가지고 그 틀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얘는 그 나름의 어떤 독창성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관중들한테 어떤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나름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스펙타클, 이 멋진 광경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문화의 어떤 특정 문화? 어떤 문화 안에서 이게 작용함으로써 이 멋진 광경이라는 이 스펙터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요 혁신이 독창성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타블리시가 아까 룰하고 전통과 이제 연결되는 거지. 얘랑 이렇게. 얘가 좀 섞여 있어야 돼. 그래서 establish 이미 딱 확립되어져 있는 것과 innovative 하면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지면서 이런 멋진 광경들이 특정 문화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이게 만들어지고 성립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스펙타클을 전개하는 사람이면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전에 페스티벌이나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서 발달된 이런 게 이 전통과 레파토리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이스타블리시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틀을 그대로 가져오긴 해. 왜냐하면 어떤 틀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관습이나 레파토리 같은 거를 가져오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지. 모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게 이런 새로운 요소도 반드시 사람들의 눈을 끌어야 되니까 신적인 요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을 모방만으로는 충분치 않아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충분치 않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스펙테클이란 이 멋진 광경은 말 그대로 스펙테큘러 해야 된다. 이거 스펙테큘러 하면 형용사로 막 눈에 띄는 대광경의 이런 뜻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펙테클이라는 것은 스펙테이터를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걸 모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연 설명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outdoing previous effort 하면 이전에 했던 그런 노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하면서라고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스펙테큘러 해야 되니까. 만약 그것이 이 멋진 광경이 집단적인 사람들의 어떤 기억 속의 한 일부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언가 추가적으로 어떤 이전에 했던 노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더 추가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그냥 모방 똑같이 한 거니까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져오는 거 여기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건데 뭐 차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로만은 안 된다. 여기에 얘는 특이하게 여기에 이렇게 레이스를 붙인다든가 뭐 여기 이 세모를 좀 이렇게 깎는다든가 뭔가 예전 거를 가져오는 틀에다가 무언가 플러스하는 그런 게 혁신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evious effort 그것이 뭐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의 뇌리 속에 그 집단의 이 사람 속에 이 기억 속의 한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그럼 아까 그거 뭐였지? 잠깐만.
보편적이면서 문화의 어떤 당연한 표현?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뭐라고 나와? 음, 왜 이게 아니라고 그러지? 야, 혹시 이거 이해한 사람, 야, 모두를 위해서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혹시? 이게 왜 아니라야? 구경거리의 창조가 문화의 보편적이거나 심지어 필연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줄게. 왜 이게 아니라고 했는지 그냥 아니어서 아닌가? 내신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거는 조금 더 연구해보고 알려줄게요. 아는 사람이면 조금 누구 좀 알려줘. 태연, 요 부분 이해했어? 응. 그러면 저기야, 현우.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우리 다 그러면 조금씩 더 생각해 오기. 선생님도 생각해 오기. 자, 일단은 37분이니까 정고 조쪽이 선생님이 조기 해줄 테니까 조쪽에서 이제 문제 풀거나 그거 하세요. 여러분은 더 해야 돼. 응. 응. 뭐라고? 사이사이는 선택이에요. 지금 바로 해야 돼. 아니, 안 돼요. 처음에 이것만 하고 안 돼.
해야 되겠다. 40번인가? 40번이요. 야, 뭐 물어. 야구하러 가야 돼. 무슨 야구야? 응? 캐치볼이야, 야구야? 캐치볼이죠. 캐치볼? 원래 했는데 쉽긴 한데 원래 할줄 야, 이 더위에 그거 하고 싶냐? 지금 시원하잖아요 오늘. 그런 거야? 너무 행복해요. 내일도 토요일 엄마. 내일 체육인데 야, 우리 요양문 할 때는 이거부터 읽는 거죠?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여기가 너무 조금 어렵게 헷갈리게 봐봐. 어디 갔어? 그 조사 비용 R&D를 말하는 거잖아요. 조사 개발이 그치 우리 R&D 이 의약품에서의 이 R&D 비용을 뭐 함으로써 그렇지 연구 개발 비용을 낮춰서 AI가 뭘 줄일 수 있냐면 불균형을 줄여나갈 수 있대. 근데 투자에서의 불균형인데 이 불균형적 투자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야? 여기 빈칸이 뭐야? 이렇게 레스란이 이런 막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막 꼬이고 꼬이고 또 꼬고 또 꼬고 했는데 덜 수익이 나는 질병들 있죠? 그거를 요렇게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불균형한 투자 이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거야. 뭐뭐 하면서 이거 분사구문으로 넓혀간대요. 이 focus, medical research의 포커스를 이렇게 여기에 돈 되는 것만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포커스를 넓혀가면서 뭘 포함하는 거냐면 underserved population 하면 이렇게 약간 좀 underserved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그치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좀 언더하게 이렇게 조금 그런 관심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연구로 다양한 초점으로 이렇게 넓혀질 거야 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가 그건지 보면요. 예, 의학 산업에서 알고리즘 이게 사용되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 employee가 고용하다 말고 이거 used랑 똑같은 뜻이니까 얘가 쓰고 있어. 근데 뭘 위해서 사용되냐면 써야지 돼. 봐봐. 이 트리트먼트 어떤 이거 치료법이나 의약품인데 이게 그러니까 단어예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희귀질환에 대한 의약품 뭐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머릿속에 해석이 빨리빨리 크게 되니까 이런 거를 찾는 데 사용되고 있지. 근데 이 질환 또 뭐냐면 아직까지 요즘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희귀 질환의 치료법 같은 거를 찾는데 얘가 지금 사용되고 이거지. 관심을 받지 못한. 근데 이게 불편한 진실 같은 거. 그치 불편한 진실이 항상 있지. 왜냐면 불편한 진실이란 대절인데 보호로 명사절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 의학 회사가요. 요거 디보트 2 체크된 거 보이죠? 커미트랑 아까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면 아까 커미트도 돈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작품에 뭔가를 다 때려 박는 게 이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R&D의 그 자원, 시간, 돈, 노력 이런 거를 다 어디에다가 요런 질병에만 쏟아붓는다 이거지. 회사가. 부자들한테 영향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관련된 질병에다만. 왜냐면 이 사람들만 돈을 쓸 거니까
부자들의 질병에다만 이렇게 돈을 쓴다 이거지. 이 연구 개발 비용. 그래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래. 그러면 그치. 이 rare의 정의, 그러니까 어떤 희귀병의 정의는 종종 누구와도 연관이 또 돼 있어. 희귀병, 그치. 가난한 사람들과도 이 부자만 희귀병 걸리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더 연관이 더 커. 비록 그 질병이라는 것이 이 prevalence가 아까 prevailing이랑 같은 뜻이죠. 만연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prevailing 아까 나왔던 거. 그러면 이 인구들한테 쫙 깔려 있다 이거야. 어떤 인구냐면 돈을 내 afford 어떤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용을 치를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병이 많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런 뜻 의미야라고 해가지고 대디즈로 설명한 거죠. 예를 들면 요거 디벨롭 하면 지금 디벨로핑 그 뭐지? 개발하고 있는 나라니까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여기 first world 이거 뭐냐 이거 illnesses 하면 이거 선진국병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선진국병과 비교돼서 이렇게 개발도상국의 이런 사람들이 겪는 이런 질병들은요. 아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되지만 여기야. 야, 이거 괄호는 잠깐 제쳐두면요. even if의 주어가 이 질병들 있잖아요. 이거고요. 이런 질병들이 돈을 낼 수 없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록 만연해 있지만 그 질병은 이렇게 받아와야 돼요. 이게 주절이죠. 그 질병은 어떻게 된대? neglected? 무시되고 누락되고 전가되어 왔다 이거지. 누구와 비교해서? 선진국, 그치. 거기에 그런 질병들과는 비교해가지고 이런 거기 어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안 되니까 연구나 연구개발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어져 왔다. 그래서 요 말이 답이에요. 아까 거기에서 나온 거. neglected.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 그럼 봐봐. 데이터 수집 비용과 그 다음에 마이닝 누적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거. 분석하는 그치. 이 R&D 요런 실험과 모든 뭐 의학적인 아니 왜 의학적인 트라이얼 뭐 시험 같은 거 이 모든 데서의 비용을 모함으로써 낮춤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요게 아까 여기 나왔던 핵심이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옵셋이라는 이제 단어를 꼭 알아셔야 돼요. 여기 상쇄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는 안 줄 수도 있다. 상쇄하다는 것은 무언가 우세한 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내가지고 얘를 이렇게 원래 여기다 쓸까? 카운터액트죠. 아니 카운터액트가 상쇄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액트 작용하는 건데 반작용으로 반대의 힘으로 밀다니까 원래의 힘을 좀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상쇄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다시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냐 이거 임밸런스가 말이 안 나오. 임밸런스 뭐예요? 불균형. 그치.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불균형을 상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뭐다? AI다. 이거지. 어떤 그 의약품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 의약품 산업은 여기에만 방향이 돼 있는 거지. direct attention. 직접적인, 아니구나. 오케이. 봐봐. 왜? 그만 봐. 여기에서 direct의 S가 안 붙은 이유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지금 불균형을 꾸며주니까 여기에 S가 없겠죠. 죽으려고 해요. 죽지 말고 그럼 빨리. 자, 봐봐. 그러면 어떤 관심을 요렇게 관심의 방향을 요렇게 하는 불균형 요렇게 꾸며야 되겠죠. 아무튼 얘가 얘를 꾸며요. 불균형. 질병에 대한 관심의 관심을 이렇게 이끄는 이런 결과로 이끈 이런 불균형을 어느 정도 AI가 상쇄시켜준다 이거지. 근데 어떤 질병이냐면 돈이 되는 그런 질병에만
응? 관심을 이렇게 쏟으려고 하는 이런 불균형을 상쇄시켜 주는 거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와는 상관없이 이 질병이 훨씬 더 여러 사람이 겪고 있는 이게 흔한 질병인지 상관없이 희귀병이건 흔하건 간에 아니면 이 prevalent가 아까 그 이게 쭉 퍼져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이거? 인구 집단? 이게 인구 집단.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거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면 돈이 좀 되는 데만 연구가 될 텐데 AI가 연구 개발비를 확 낮췄기 때문에 좀 희귀병에도 그런 연구 개발 그런 거를 조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라는 그냥 그런 글이죠. 그래서 we see the 여기 뭐 democracy AI 그러니까 여기 데모크라시가 원래 이거 민주화된 뭐죠? 민주적인? 야, 민주적인 게 누구냐면 민주적인 게 무슨 뜻이냐? 민주적인 거 그거잖아요. 누구 한 명이 독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1일 1표 다 똑같고 사람들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간에 민주적인 그런 민주적이라고 이거 우리 데모할 때 그 데모지만 민주적이라는 뜻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평등한 그런 힘? 뭐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고루 배분하는 그런 평등하고 이해하실게요.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 어디야? 못 찾겠다. 잠깐만 인구 집단의 편익 수익을 5번 넓혀 전통적인 등한시대에 온 사람 네, 맞습니다. 민주화하네? 아이고 민주 너무 어렵긴 하지만 민주화한다는 게 그거예요. 평등적으로 돈 있는 놈한테만이 아니라 이렇게 균등화시키고 밸런스를 조금 깨트린다라는 뜻으로 요거 민주화한다라는 요 의미 이해하시고 자 broaden the attention of medical research community. 그러면 이런 의학적이면서 이런 조사하는, 연구하는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봐봐. 옛날에 종전에는 여기 화살표한 게 neglect, 간과된 건강 이슈?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등한시되고 간과된 이런 건강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다거나 혹은 전통적으로 이것도 간과된 사람들, 뭐 가난하게 이제 돈이 조금 없는 그런 인구 집단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관심을 넓히기 위해서 AI의 이 민주화된 힘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됐어요? 하나 더. 태연이 요거는 이거는 그냥 이 까까로토 때문에 어 눌러요. 오케이. 니는 해야 돼요. 그냥 음. 요거 하고 선생님 갈 테니까 그거 수특 있지? 가져왔어요? 수도 얻었어요. 그럼 수특 마저 오늘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음. 좀 먹고 와도 될까요? 가서 편의점 가서 스프라이팅 거 네. 15분에 갈 거니까 그 사이에. 오케이. 자, structure of glass.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유리의 구조라는 게 약간 엉망이야. 이거지. 갑자기 엉망이래. 그럼 유리의 구조를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게요. 일단은. 자, clear and perfect. 비록 이거 양보인지 어떻게 하냐면 형용사를 앞에 두고요. 접속사 as를 넣고 도치가 일어나면 might라는 게 힌트죠. 그래서 양보절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유리라는 게 비록 겉으로 보기에 우리 눈에는 완벽하고 되게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이거지. 근데 이게 어떤
분자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면 그렇지. 우리 겉으로 보기에 유리는 되게 맑고 완벽해 뭐 이렇게 보이지만 이걸 분자적으로 바라봤을 때 유리는요. random 볼핏 of atom 하면 어떤 원자의 볼핏 하면 막 뭐라 그러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애기들 어렸을 때가 아니라 뭐냐 그냥 애기들 노는 걸 뭐라 그러냐? 볼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걸 로 랜덤하게 막 이 랜덤이 여기 mass라는 요런 단어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흐트러진 그런 원자의 모양처럼 생겼어 이걸. 이거랑 그냥 맥으로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맥으로 이렇게 막 정신이 없다 얘가. 딱히 어떤 딱 잡힌 애가 아니야 얘는. 그래서 이런 mass 이러한 막 이렇게 정신없고 막 어지러운 요런 기술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 어지러움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는 어디에 의존하냐, 그러니까 뭐에 따라 의존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니네가 이제 뉘앙스를 알아야 돼. 의존한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다? 그러니까 얘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용어가 네가 누구한테 질문은 하는지 전치사 뒤니까 누구라고 의문사로 해석했고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렸는데 만약에 이걸 과학자들한테 묻잖아? 그럼 그게 여기가 어떤 그러니까 뜻이라서 형태가 없는 그래서 뭐 전형적인 뭐 이런 거 안 중요해. 솔리드인데 딱히 어떤 모양이 없는 형체가 딱히 없는 그런 고체야. 이렇게 과학자들이 또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super cooled 이게 아주 그치 과냉각된 이건 뭘로 봤대? 액체로 뭐 이렇게 다르다 이거야. 근데 이론적인 면에서 둘 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이 둘 다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액체로 봐도 되고 고체로 봐. 응? 뭐 고려했을 때 이게 그 뭐냐 그 아유 이렇게 말이 안 돼. 대체 없고 뭐냐 그거. 그 뭐지? 만약 뭐라면? 응. 대체 없고 이거를 고려하면 조건절의 대체업기잖아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는가를 고려하면 이거지.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고려하면 이런 거지. 이거는 이 둘 다야. 이런 그래 이거지. 근데 in practice 이게 관행상으로는 뭐에 더 가깝대? 후자. 후자가 뭐야? 그지 고체에 더 가깝다. 그러면 이 글은 아마 고체에 가까운 글로 이제 펼쳐지겠다 이거지. 그럼 이거 단어 선택하는 거니까 니네가 이제 5번부터 읽을 땐 뭐다? 요렇게 이 고체에 가까운 게 맞는지 그걸 의식적으로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41번은 그렇게 찾아난 1, 2, 3, 4, 5 중에 그 30번 문제 같은 거잖아요. 어휘의 쓰임이 제대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다 읽어야 돼. 근데 뭐 대단하게 다 읽는 게 아니라 맞게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사실 room temperature 그치 상온에서 유리는 결코 어떻게 작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고체라는 말과 같으니까 이 네버가 들어가서 이 리퀴드는 맞다 이거지. 액체처럼 작용하진 않아. 심지어는 요거는 뭐 강조하는 거니까 요거 잠깐만 뒤로 가서 보면 봐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뭐냐 이게 스웨트가 뭐라 그래야지? 땀을 흘리다? 잠깐만. 비록 if you don't add enough lime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땀을 흘릴 수는 있지만 이게 인지할 수 없을 이 점성이란 뭐라고 해야지? 점성? 이해됐다. 봐봐. 얘가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이니까 이게 액체가 아니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가 액체처럼 이렇게 응? 땀을 흘리게 이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다라는 땀을 흘리는 게 우리가 막 이렇게 집자내듯이 막 이게 뭐지? 땀을 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믹스할 때 유리의 그 원료를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내용. 몰라도 되는데 유리를 믹스할 때 그 원료의 어떤 쾌 같은 거를 섞지 않으면
그게 조금 이렇게 액체처럼 묽어질 수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뭐 땀을 흘리다라고 스웨트라고 그럴 수 있을지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가 이제 이렇게 액체처럼 작용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건 액체는 아니야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한 건데 심지어 요거는 인식할 수 없게 요건 점성이 있는 것조차도 봐봐. 점성이 있어서 끈적한 그런 게 그런 물질일지라도 이거는 액체는 아니야라는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지. 여기 이해되니 근데?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misshapen set of glass. 그러면 네가 이제 가끔 오래된 glass 유리에서 네가 발견하게 되는 유리의 어떤 유리의 뭐지? 잘못 만들어진 이런 면이라고 할게요. 주어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까지니까. 그죠? 주어가 맞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래된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봐. 위보다 아래가 조금 더 두껍대. 스테인 글라스인데 글래스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두꺼워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대. 이 글라스가 원래 유리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두껍게 되는 이런 스테인 글라스를 네가 보게 되는 그런 글래스의 잘못 만들어진 그런 표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런 것들은 generally not that way.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래.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라고 이유를 나오는 거지. 왜 그렇게 이렇게 뭐지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졌냐면 그 글래스가 천천히 sinking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쭉 뭐라 그러지? sink가 뭐라 그러지? 그렇지. 침체되고 이렇게 뭐지? 나이 들면 사람들 막 이렇게 처지듯이 그렇게 쭉 처지거나 침체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만약에 이 교회에 막 그런 글래스가 있으니까 교회가 400도 이상의 아주 높은 고열을 견디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너무 뜨거운 그런 거를 견디지 못했다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chances are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렇게 그 유리가 uneven 뭐라 그러지? 울퉁불퉁하고 이게 매끈 정도, 이렇게 두께 정도가 다른 걸 우리가 uneven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죠. 그래 이렇게 너무 뜨겁게 이 교회가 견디지 못했다면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얘가 생겼을 수도 있긴 하지. 왜냐하면 봐봐. That's the way 그것들이 잠깐만 이거는 이럴 가능성. 비록 이거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언입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치. 언입은 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지? 그것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왜 블로운이 왜 나오지? 발액적이라는 때문에 어. 또 다시 고쳐놨으니까. 아, 맞네, 그럼. 그렇지. 그랬을 테니까, 이거지. 400도의 열을 얘네가 견뎌내지 못했다면, 얘가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이제 블로운 돼가지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녹아내린 상태로 고체화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오케이,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언이분한 거 말고 이렇게 평평한 글라스는요, 오직 19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거거든.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했다. 그 truly flat, 찐으로 이렇게 플랫한 이런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20세기 어떤 중반까지는 좀, 그러니까 19세기에 처음 등장은 했는데, 20세기까지 이게 우리한테 뭐 보편화되거나 이렇게 되려면 우리 그때까지 사실은 좀 기다려야 했어. 이게 만들어진 지 평평한 유리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평평하고 thin sheets of glass. 오케이. 그래서 패러독스라고 해서 무언가 패러독스는 뭐가 이렇게 말이 안 맞거나
뭐 충돌하고 이렇게 좀 아무튼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묶을 건데 despite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나왔지. 그리고 여기가 진짜 동사가 진짜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가 나왔으니까 despite가 맞고요. 그러면 얘를 의미상 주어로 해석해야 되겠다. 그치? 그 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할게. 유리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패러독스한 건 뭐냐면 그건 바로 대절이야 이거지. 그러니까 유리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한 되게 오래된 물질이긴 한데 과학자들이 정말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딱 명확하게 역사는 오래됐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가지고 얘를 comprehension 왜 이렇게 유리가 지금과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행동한다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거니까 유리가 이런 식으로 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게 이 오래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싼 모습이다 해가지고 패러독스가 맞죠. 패러독스는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역사는 말이 됐는데 아직도 얘네가 명확하게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얘네가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래서 유리라는 것은 seems to 어떤 분자의 법칙을 요거는 잘 따르단데 아까 지 멋대로 막 아까 뭐라 그랬지? 멋대로가 아니라 뭐지? 메스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메스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고, 볼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랜덤하다는 둥. 그 다음에 아까 리퀴드보다는 고체가 더 가까웠으니까 이게 딱 어떤 정형성이 없고 하는 이런 고체라는 둥. 이런 얘네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 유리라는 것은 뭐다? 어딨냐? 이런 분자의 법칙을 거스르다 했듯이 defy가. 그래서 얘를 잘 아니라 이 분자의 법칙에 조금 벗어나고 얘를 거스르는 것 같아라고 거스르다. 원래 이거 우리가 반항하다라고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맞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역접의 뜻으로 이 defy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글라스 메이커들을 어떤 글라스 메이커가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푸짓하면 뭐 언급하다의 뜻이니까 이 글라스라는 것은 뭐다? 어떤 물질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뭐 아까 저기 뭐냐 고체냐 액체냐 이런 식으로 뭐냐 그치 HO2가 물이라는 건데 우리 같은 HO2지만 이거를 막 고체로 액체로 기체로 이렇게 본다는 건 그 상태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 유리도 어떤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이건 상태로 보자라고 이 사람은 끝. 요걸로 한번 정리. 아직 뭐래요? 미해결됐다고. 그게 참 역사로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스하다. 끊어버렸네.